자, 오후 수업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또 새로운 내용 시작하는 거니까, 뭐, 앞에 거는 사실 지난주에 봤던 거랑 거의 흡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거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주요 라이브러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의 그래픽 영역을 나눠서 2개 이상의 시각화 결과물을 한 화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객체를 만들면 객체 하나에 그래프 하나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객체를 쪼개서 그래프를 여러 개를 표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분석하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서브플롯 기능은 요거 자체는 잘 안 써요. 진짜 안 써. 그냥 그래프 하나씩 해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한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서브플롯까지 안 가고 그냥 그래프 3번 만들고 말아요. 근데 이 서브플롯 기능 중에 두 개의 Y축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Y1, Y2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좀 많이 써요. 자, sys, numpy, read excel, 그 다음에 plt. 여기서는 서브플롯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프의 내용에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패키지 가져왔고 그래프 기본 초기화 작업했고요. 저는 DPI를 이제 200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계속. 왜냐면은 이제 저는 빔 프로젝트에 결과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좀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결과물이 너무 크다 싶으면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교통사고 데이터 또 가져왔고요. 익숙하죠? 이거를 월을 지우고 연도별 평균으로 다시 한번 전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브플롯 쓰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서브플롯의 영역부터 생성을 해볼게요. 파이플롯 객체를 가지고 서브플롯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는 행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열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역이 생기는 거죠. 아,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요. 이거 아니고. 2행 3열. 행열이니까. 파이플롯 객체를 가지고 이제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여기서 행, 열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필요하다면 여기에 피드 사이즈는 그다음에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문 설명할 때 대괄호 적는 거는 요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객체가 기본적으로 얘가 배열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K를 출력해 보면은 배열이에요. 아, 튜플이에요, 튜플. 그래서 여기 시작해서 여기부터가 0번째.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로 리턴되는 거는 그래픽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막 제목을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얘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그래프 영역이에요. 자, 0번째, 1번째. 자, 리스트가 1,2 이렇게 있을 때 이걸 K라고 담았으면 K의 0번째는 1, K의 1번째는 2죠. 이거 구조분해하면 A, B를 K를 대입하면 A 얼마예요? 1, B는 2죠.
히스토그램, 넘파이가 제공하는 히스토그램 메서드부터 이런 식으로 구조분해하는 코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함수를 호출했더니 리턴 값이 리스트더라, 혹은 튜플이더라. 그러면 그때는 구조분해해서 리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fig라고 하는 객체랑 ax, 여기 앞에 거를 fig라고 받고 요만큼의 그 배열을 ax라고 받은 건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ax예요. 이행 3열이라고 설정했으니까 이행 3열짜리 객체가 리턴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래프예요. 자, 밑에 출력 결과를 제가 미리 넣어놓고 있는데 AX 출력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AX, 이게 AX예요. 그러면은 얘는 0,0, 0,1, 0,2, 1,0, 1,1, 1,2. 얘네들한테 이제 각자 그래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얘가 이제 메인 그래픽 객체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할 건데, 서브플로 작업하면서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전 단원까지 다 썼었던 기능인데 메서드 이름이 묘하게 바뀌어요. 되게 쫑스럽게 바뀌어요. 대놓고 바뀌면 외우겠는데 이게 되게 쫑스럽게 바뀌어갖고 좀 짜증나요. 타이틀, 서브타이틀로 바뀌어요.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자, 서플로트 어드저스트는요, W 스페이스 H 스페이스, 가로 간격, 세로 간격이에요. 이 그래프 영역 간의 간격을 뜻해요. 이거를 아예 호출을 안 하면 적당히 이렇게 지가 알아서 영역을 나눠요. 근데 얘를 0으로 하면 간격이 전혀 없어지니까 이렇게 바짝 붙는 거고요. 1로 하면은 이렇게 멀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 값을 주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적당히 값을 주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 파이썬이 알아서 간격을 잡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요 AX가 리스트라 그랬죠. 얘가 2행 3열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plt.figure라고 호출하던 거 대신에 얘를 쓰는 거죠. 그리고 다 만들면 show, close가 해서 그래프 끝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래프 초기화부터 클로즈 할 때까지는 코드 블록을 나누시면 안 돼요. 한 블록에 다 코딩해야 돼요. 한 블록에 다 코딩을 하셔야 돼요. 자, 서브플롯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2행 3열을 갖는 서브플롯 영역 안에 개별 그래프를 표시해 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브플롯 메서드의 결과로 AX에 반환되는 객체는 서브플롯의 행렬에 대한 리스트라 그랬죠. 여기서는 3행 2열로 잡았네요. 2행 3열로 바꿉시다. 2행 3열. 자, 그래프 가로 넓이는 12, 8 이렇게 피겨 사이즈 줬어요. 그러면은 2행 3열이니까 0,0, 0,1, 0,2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있겠죠. 자, 0,0에는 df.boxplot 상자 그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갖다가 0,1 1번째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0,2라고 해야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그 기능들을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AX라는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이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위치에 그래프를 표현할 건지 얘가 AX의 0번째, 0번째 AX의 0번째, 1번째 이렇게 객체인 거잖아요. 그래프가 표시될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표시하면은 이렇게 서브 플롯이 생기는 거죠. 좀 작다 싶네요. 영역 좀 늘려봅시다. 이건 지금 뭐가 이렇게 겹치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1,1. 오케이, 땡큐. 이렇게요. 자, 이거는 지금 별다른 옵션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딱 기본 기능만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각각의 개별적인 그래프한테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엑스틱스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을 필요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코드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그래프별로 이제 옵션을 줘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한 세트라 그랬죠. 여기부터 다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제 이 정도는 돼야 그래프 좀 만지는구나 하는 거지. 여태까지는 그냥 연습이지.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2행 2열짜리 만들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드 틀을 먼저 잡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래프 영역 만들고 뭐가 됐건 간에 끝에는 plt.show, plt.close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잡아놓고 이제 주석으로 코드 문단을 먼저 나눠놓고 시작을 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헷갈려서 못해.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먼저 이렇게 그 서브플롯을 구성을 하고요. 마지막에 쇼 클로즈까지 해서 그래프 영역이 잘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코드로 내가 그리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행 2열짜리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0,0, 0,1, 그 다음에 1,0, 아이고.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리스트 입장에서는 얘가 하나고요. 얘가 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AX를 A, B라고 구조분해해서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 A의 0번째, A의 1번째, B의 0번째, B의 1번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A를 또 구조분해해요. 뭐 X, Y, 뭐 K, L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조분해를 해요. A하고 B를 각각. 그러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는 K, 여기는 L이 돼요. 구조분해를 이중으로 해요. 보통 서브플롯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AX 1, 2, 3, 4로 구조분해를 합니다. 자, 이제 AX 1, 2, 3, 4를 각각 잡고서 그리고 싶은 그래프를 진행하면 돼요. 자, 먼저 pig.subtitle이라고 해서 전체 제목부터 하나 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제목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 간의 간격. 이거는 뭐 사실 안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간격도 좀 잡아줬고요. 자, 이제 AX1부터 갑니다. df.plot. 선그래프죠. 그래프가 표시될 영역을 AX1으로 잡습니다. 선 색깔은 각각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선그래프가 나타나죠. 색깔을 안 주면 판다스가 알아서 임의의 색깔을 지정하겠죠. 여기서는 파라미터를 최대한 많이 써볼 거예요. 옵션들을. 파라미터 및 옵션들을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타이틀 설정하는 거. 기존에는 plt.title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메서드가 진짜 쫌스럽게 바뀌어요. AX1에 titl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얘가 setText 제목.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영역이 나눴잖아요. 아까 위에서 설정했던 subtitle은 여기 큰 제목이고 AX1에 대한 제목이니까 여기 서브 제목이에요.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변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크기, 글자 색상. 자, 실행하면은 여기 제목 나왔죠? 자, 이번에는 그리드. 그리드는 뭐 변한 거 없습니다. AX1.grid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 라벨. 파이플롯을 할 때는 plt.x라벨 이렇게 해서 내용 넣고 그 다음에 plt.y라벨 이렇게 해서 내용 넣었었거든요. 근데 set 하면서 x라벨, y라벨을 한꺼번에 가요. 이렇게 지정하면은 X축 밑에 연도 교통사고라고 제목 나오죠. 분명히 기능은 봤던 기능인데 메서드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바뀌어서 좀 열받아요, 이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데이터가 여기 연도 값이죠. 2005부터 2018까지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서 최소값을 뽑았습니다. 2005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서 최대값을 뽑았습니다. 2018이죠. 이거를 레인지로 걸어요. 2005부터 그 다음에 2019 전까지니까 이 X가 갖는 리스트는 2005부터 2018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겠죠. 이거를 X축에 X틱스로 걸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06, 2008, 2012 이렇게 2년 단위로 파이썬이 지 맘대로 출력하거든요. 이거를
1년 단위로 쭉 찍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xtix에다 어떻게 거느냐?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했을 때는 plt.xtix라고 한 다음에 좌표 리스트 그리고 텍스트 리스트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전까지 쓰던 방식인데요. 이게 따로따로 나눠집니다. setxtix라고 해서 제목을 걸고요.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 setxtixlabels라고 해서 표시될 텍스트 글자 크기와 색상을 잡아줘요. 진짜 쫌스럽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주르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의 범위 제한. 기존에 plt.xlim 해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설정했었거든요. Y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메서드 이름이 setxlim으로 바뀌고요. 기존에는 파라미터 이렇게 두 개를 주던 거를 리스트로 묶어서 줍니다. 자, 2005에서 0.5 뺐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스타트부터 엔드까지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양쪽 벽면에 바짝 붙어요. 여기 이 왼쪽 끝이 2005가 되는 거고 오른쪽 끝이 201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하니까 여기서 0.5 정도, 여기도 0.5 정도 공간 확보를 조금 더 하려고 빼고 더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여기 양쪽에 여유 공간이 조금 생기죠. 자, 선그래프는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입니다. df.plot.bar ax2 영역에 놓고요. 자, 그냥 그리면 보시다시피 색깔은 지 맘대로 가져오고 x축 텍스트가 이렇게 옆으로 다 누워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룻 파라미터로 0도 그리고 막대 색깔은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는 색상을 지정해주면 범주별로 색깔이 적용돼요. 자, 배경 격자 표시하고 제목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잡아줬고요. xtix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 좌표가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0부터 인덱스 개수만큼 여기가 지금 2005라고 표시되고는 있지만 실제 좌표 값은 0인 거예요. 그럼 1, 2, 3, 4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 표시되는 텍스트는 무시하고 실제 좌표는 0부터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온다. 그래서 리스트로 0부터 인덱스의 길이 전까지 여기에 덧댈 텍스트들은 인덱스를 걸어라 라고 한 거죠. 자, X축, Y축 라벨 지정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막대 그래프도 얼추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이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의 발생 건수에 대해서 플롯.파이, AX는 3.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프롭스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글자 색깔과 글자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글자가 좀 촌스럽긴 하지만 주황 오렌지색으로 나오고요. 자, 근데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Y축 라벨은 필요가 없죠. 근데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자, 일단 그래프 제목 걸고요. 격자 표시하고 Y축 라벨이 오히려 불필요하니까 set 한 다음에 Y 라벨은 none. 그러면 여기 제목 나오고 Y 라벨 없어졌죠? 자, 범주를 표시할게요. 레전드, 라벨은 인덱스, 타이틀은 범주라고 걸어주면은 범주가 이렇게 나와요. 요게 타이틀이에요. 겹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좌표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레전드 메서드는 앞에서 데이터 프레임 할 때 그 일반 파이플롯을 했을 때도 먹힙니다. 자, bbox to anchor라는 파라미터를 줘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 영역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가 0,0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0,1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1이에요. 자, 얘가 지금 여기 붙어 있어서 겹치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0.05 뒤로 좀 바꾸시켰고요. 그러면 밖으로 좀 나가겠죠? 그리고 아래로 좀 긴 것 같아서 위로 좀 당겼어요. 1.1 정도. 이게 좌표값이 조금만 줘도 확확 움직여요. 0.05라고 당겼는데 벌써 이만큼 오죠. 이걸로 위치를 좀 세팅을 해준 거고요. 산점도 데이터 프레임 점 플롯 점 스캐터라고 하면서 AX 잡아줍니다. X축, Y축 설정하고요. 마커 X. 그럼 밑에 이렇게 산점도 나오고요. 제목, 배경 격자, X축, Y축 라벨.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옵션들은 다 비슷해요. 그래프 종류별로 띄워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그래프의 쓰임새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서브 플롯을 쓰는 방법을 얘기하려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그냥 그래프 4개 만들고 마세요. 근데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좀 많이 쓰여요. 자, 2개의 Y축을 갖는 그래프예요. 일단 샘플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자, X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Y1은 0부터 9까지 1씩 증가. 두 번째 Y축은 0부터 5까지 0.5씩 증가. 이걸로 X축은 공유하는데 Y축은 각각 따로인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기본 그래프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자, X축은 공유하고 Y축은 각자 가져가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X축 같이 쓰고요. Y축은 얘는 Y가 0부터 9까지였고요. 얘는 Y가 0부터 5까지였어요. 0.5씩 증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500까지 100단위 증가 이렇게 돼 있다면 단위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달라도.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 뭐야?
아예 표시를 못하네요. 퍼스트 디멘션이 같아야 된다고? 아예 표시를 못하네요. 아예 표시를 못합니다. 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프 단위가 서로 너무 달라버리면 이 선이 굉장히 많이 넘사벽으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브 플롯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1행 1열짜리 서브 플롯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한 칸짜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AX1을 가지고 트윈스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해요. 쌍둥이. 그러면은 이 AX1을 하나 복사를 떠요. 그래서 여기를 겹쳐놔요. 자, AX1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트윈스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 위에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X축은 공유하고요. Y축은 각자 설정이 돼요. 그래서 AX1에 X하고 Y1을 세팅을 합니다. Y축 리미트는 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X2에도 그래프를 그려요. 똑같이. X와 Y2로. 이렇게 그리면 이쪽 Y축, 이쪽 Y축. Y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한 5 정도까지라고 완전히 겹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래프의 축을 5까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 입장에서 여기가 10인데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가 5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에 서로 다른 축을 설정합니다. 주로 쓰이는 과정은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두 그래프의 간격이 달라도 너무 다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연습 문제 나갈 건데, 오늘 나갈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이건가? 이거요. 이게 이게 코로나 확진자 상황판 사이트예요. 서울시 공식 페이지. 질병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 그러면은 X축은 날짜니까 공유를 해요. 근데 Y축은 뒤에 있는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누적 확진자예요. 근데 요쪽 그래프는 일일 확진자예요. 그럼 단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얘는 10만, 100만, 얘는 1000만 단위고 얘는 만 단위라고요. 이거를 같은 Y축에다 하면은 일일 확진자 저기 밑에 바닥에 기어 다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보여줄 때. 실제로 이 그래프를 재현하는 게 내일 내지는 모레 문제예요. 어디 갔어? 여기 없다. 여기 있다. 실제로 저 그래프를 재현하는 게 문제예요. 이쪽이 누적 확진자, 이쪽은 일일 확진자. 두 개 다 시키진 않을, 두 개 다 시킬까? 좀 봅시다, 그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브 플롯입니다. 자, 코드 올라갔으니까 요거 실습하시고요. 그렇게까지 길게 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다음 교시 3시에 시작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예제 하나 더 보고 진도는 마무리할 거, 그 다음 연습 문제. 오늘 연습 문제 풀이는 내일 할 거예요. 오늘 시간 안에 다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좀 러프하게 잡기 시작을 해갖고 오늘 시간 안에 다 못 끝낼 거니까 못하는 건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지금 보고 계신 파일에 뒤에 내용이 더 있었는데 그거 설명을 안 하고 끝냈더라고요. 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서브 플롯을 보면은 이게 교통사고 발생 건수고요. 이게 부상자 수예요. 데이터 단위가 워낙 다르니까 보면 얼추 비슷해 보이긴, 모양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 단위가 워낙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거를 Y축을 서로 이제 다르게 해서 그래프를 겹치게 해서 표시를 해보면, 이거 전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6번인데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출고할 때 어떤 안전장치를 무조건 그 의무화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안전벨트 의무화 이런 것도 규칙이 세졌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겠죠.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좀 덜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거나. 자,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이 실행이 된 게 어떻게 효과를 보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태까지 봤었던 데이터인데 자, 서브 플롯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트윈스 걸어서 이제 Y축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X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놓고요. 그 다음에 X축 좌표 텍스트 처리, 이건 뭐 연도 처리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 AX에는 부상자 수를 걸었어요. 특별히 이제 Y축에 대한 리미트를 설정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파이썬이 알아서 두 개가 얼추 비슷한 그 범위를 갖게끔 맞춰줘요.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단위는 17,750에서 19,25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부상자 수는 27,000에서 3만 사이가 나온 거죠. 분명히 다른 데이터인데 모양이 비슷하게끔 나와서 이렇게 최대값을 기준으로 겹치니까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부상자 수가 더 높았어요. 근데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이게 뭐 계도 기간도 있었겠죠? 효력을 점점 발휘하기 시작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안이 발표되면은 그게 의무화되는 건 1년 정도 걸리니까 그 이후부터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부상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덜 다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요 얘기를 제가 깜빡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실습 어디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그럼 3시 15분까지 시간 더 연장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실전 예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네. 연도에 따른 이제 전국 평균 실업률의 변화 양상을 이제 확인해 본 거고요. 왼쪽은 전국 평균이고 오른쪽은 연령대별 평균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구역, 시도별, 연령별 실업률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데이터 일부이고요. 전체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주소 받아보면은
주소가 파이 데이터 밑에 주소가 블로그가 아니구나. 데이터점. 깜짝 놀랐네요. 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면요. 네. 이래요. 시도별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연령 계층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조금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현재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2년도까지였어요. 2023년도 거는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막 집계를 하고 있겠죠. 자, 데이터 출처는 국가통계 포털이고요. 실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 지역별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패키지를 참조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도가 변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려는 거는 연도에 따라서 이제 시계열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도 데이터가 최소한 인덱스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도별 평균을 내던지 아니면 연령계층별을 따로 구별해서 만들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멜트 함수와 피벗 테이블 함수를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재구조화해야 돼요. 자, 그래프 초기화를 했고요. 일단은 하나씩 그려봅시다. 데이터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인덱스 콜에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주면은 0번째 열과 1번째 열을 복수 인덱스로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열을 동시에 인덱스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헤드 함수를 통해서 상위 5건만 출력을 했고요. 출력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기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해제를 했어요. 인덱스 해제할 거면 아예 가져올 때부터 인덱스 콜을 안 걸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인덱스 콜을 설정하지 않으면 엑셀이 갖고 있는 필드가 전부 일반 변수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엑셀의 원본을 보면은 여기 열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합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여기 각각 칸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받은 원본 파일 그대로예요. 이게 병합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색깔만 구별되어 있지 여기 칸이 실제로 병합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져오면 여기가 결측치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가져오면은 중간중간에 결측치가 2개씩 있어요. 이거를 결측치를 땜빵한다고 전처리를 하려니까 얘는 숫자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려면 죄다 반복문 돌려가면서 처리해야 돼요. 이거 하기가 싫어서 일단 인덱스 콜을 2개를 잡아줘요.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를 해제하면은 지금 이 필드에서 의미가 서울특별시에 하나, 둘, 3개잖아요. 여기서 인덱스를 해제하면 서울특별시가 3칸이 생겨요. 일종의 꼼수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해제하면은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3개가 생깁니다. 전처리가 좀 더 수월한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연도에 따른 전국 평균 실업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특별시는 그냥 요걸 다 평균을 내겠다는 거죠. 그냥 서울특별시 평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령대별이 아니라. 그럼 요거 평균을 내야겠죠? 자, 그러면은 시도별로 그룹을 진 다음에 연령계층은 일단 필요가 없고, 시도별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평균을 낼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멜트 함수를 써서 일단 데이터를 재구조화를 해요. 자, 기준으로 삼을 게 아이디 바, 시도별. 시도별이 같은 거랑 연령계층별이 같은 거. 요거 두 개, 시도별과 연령계층별을 이제 기준열로 삼고요. 연도 값을, 아까 연도라고 하면서 이제 쭉 있었죠? 다시. 멜트 함수가 필드를 내가 아이디 바라는 이름으로 찍어주면은 나머지 필드를 전부 변수화 시키는 거예요. 이 필드 이름을 밑으로 떨군다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15에서 29세 2000년, 서울시 15세 2001년, 서울시 15세 2002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멜트 함수로 서울시 연령계층별 2000년도, 뭐 부산도 연령별 2000년도 쭉 가면은 서울시 2001년, 서울시 2002년, 서울시 2003년 이런 식으로 아이디 바에서 지정한 필드 나머지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요. 거기에 따라 데이터들을 재배치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시도별로 묶을지 연도별로 묶을지 내가 묶고 싶은 거, 그룹핑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연도와 실업률을 뽑아요. 연도와 실업률을 뽑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그룹핑을 집니다. 그러면은 시도별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연도에 따라서 그룹핑을 짓겠죠. 2000년도에 대한 전국 전체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연도별 평균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여기에서의 맹점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요거 3개를 평균 내면 서울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겠죠. 이걸 평균 내면 부산이겠죠. 이렇게 각각 시도별 평균 낸 다음에 이렇게 평균을 내야 돼요, 또.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다 평균 내버렸어요. 절차를 하나 줄이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일단 시도별로 묶고 시도별이 같은 거 안에서는 연도별로 묶은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된다. 시도별과 연도, 실업률을 뽑아서 요거 3개를 뽑아서 시도별이 같은 것끼리 묶고 연도별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as index를 false로 주면 false로 주면은 인덱스가 형성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도별로 평균을 다시 내야, 아니면 연도별로 평균 다시 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까 했었던 코드는 2000년도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 서울의 15에서 29세, 서울의 30에서 59세,
서울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똑같이 15에서 29, 30에서 59, 60세 이상. 이게 만약에 2, 3, 4, 5, 4, 3이라고 했다면 좀 전에 코드는 평균을 내기 위해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해갖고 이거 6으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평균을 내려면 일단 서울의 평균을 내요. 그리고 부산의 평균을 내요. 이걸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시도에 따른 연도별 평균 실업률을 먼저 구해놨고요. 이걸 가지고 연도별 평균 실업률을 한 번 더 만들게요. 전국에 대한 연도별 평균 실업률. 자, 여기서 연도하고 실업률만 뽑은 다음에 연도별로 그룹핑해서 실업률을 평균 내겠습니다. TDF1에서 연도와 실업률을 뽑은 다음에 연도가 같은 것끼리 묶고요. 그리고 평균을 내요. 자, 이게 맞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일단 그 시각화를 했어요. 선그래프로. 뭐 모양은 크게 바뀌진 않네요. 자, 그럼 이게 연도에 따른 전국 평균 실업률이 바뀐 겁니다. 보면은 2000년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에 증감을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한번 툭 떨어져요. 근데 이 시기가 사실 코로나 터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실업률이 이때 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계열에 대해서 이제 쭉 지나가면은 이걸 해석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사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IMF가 98년인가 97년에 터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당연히 그 뭐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보면 이제 실업률이 뚝 떨어진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취업률이 아니고 실업률이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근데 이게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가. 잠깐만요. 원데이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 제가 취업률을 지금 실업률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업률인데.
2013년에 8.7. 서울특별시 8.7. 맞아요. 자, 데이터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맞겠다. 네. IMF가 98년인가 97년쯤에 터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IMF를 완전히 청산한 게 2001년이에요. 2001년 1월 달에 공식적으로 IMF 탈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를 지나는 동안은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가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한 2001년도쯤부터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 이렇게 높고 낮음을 좀 반복하다가 대체로 이제 한 요쯤부터 취업에 대한 기준이 빡세지기 시작을 해요. 취업 기준이 빡세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취업을 또 못하다가 거기에 적응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스펙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쭉 가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한번 툭 떨어집니다. 이때 리먼 브라더스 터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 게 2010년도예요. 제 기억으로. 이때였나? 그냥 이때쯤이었나 보다. 그럼 이제 실업률이 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스펙을 또 쭉 올리고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헬조선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왜 떨어졌는지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주작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꽤 많은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달. 라이더들이 그때 엄청 많아졌으니까.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들을 만났을 때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보이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것. 그런 것도 분석에 분명히 들어가는 일이에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그런 과정까지 이제 아우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에 들어가야겠죠. 네,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은 뭐 IMF 시점이나 뭐 리먼 브라더스는 저도 아까 구글에서 찾아서 시점을 찾아보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여기에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그냥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근거 없습니다. 자, 이번엔 연도에 따른 연령대별 정규 평균 실업 변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연령대를 따지지 않고 전부 평균을 낸 거죠. 근데 이거를 연령대별로 내보자.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 2에서 이어서 할게요. 아까 재구조화한 거에서 연도하고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뽑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뺀 거야. 시도를 빼서 연도가 똑같은 것끼리 묶습니다. 그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뭐 이렇게 다 2000년도는 다 모이겠죠. 그리고 연도가 똑같은 거 안에서 연령대별로 다시 그룹핑을 한 다음에 평균을 다시 낸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민 해서 가져왔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래프가 2000년, 2001년, 2002년 뭐 이렇게 했을 때 15에서 29세, 30에서 50세, 60세 이상 이렇게 선 그래프가 3개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각각의 범주는 뭐였죠? 그래프 그릴 때?
변수였어요. 변수라고 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죠. 그러니까 연도는 그대로 두고 연령 계층별이 변수가 돼야 돼. 15에서 29세, 30에서 59세, 60세 이상. 2000년도에.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하나를 인덱스로 삼고 다른 필드를 컬럼으로 삼아서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거. 피벗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인덱스, 컬럼, 밸류. 인덱스는 연도, 컬럼은 연령계층별, 밸류스는 실업률로 나서요. 이렇게 데이터를 재배치해요. 이걸 이제 PDF라는 이름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시각화하면 피벗 테이블 가지고 시각화한 거예요. 해설은 그냥 아까랑 똑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변수별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얻어냈는데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서브 플롯으로 한꺼번에 구현을 해볼게요. 서브 플롯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서브 플롯으로 바꾸면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래프 하나씩 만들고 같이 보여줄 일 있으면 그냥 PPT에서 배치를 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서브 플롯은 쓰임새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AX1과 AX2를 1행 2열로 만들고요. 전체 제목, 연도에 따른 전국 평균 실업률. 그래서 왼쪽에는 전국 평균 넣고요. 오른쪽에는 연령대별 넣습니다. 미리 데이터 프레임은 앞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DF2에 대해서 플롯, 그리고 그래프가 표시될 지점만 AX1. 얘도 PDF로 갖고 AX2에다 그려라. 제목 잡아주고 그리드만 세팅해줬어요. 설명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자, 요 예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수업 편의상 주제를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서 보고 있죠. 이게 장점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수업 자체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앞에 게 가물가물해져요. 이게 단점이야. 그리고 이 가물가물해지는 거를 내가 그냥 두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때마다 다시 찾아서 복습을 하느냐가 결국은 격차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개개인 실력 간의 격차를 만들어요. 지금 데이터 시각화 단원이긴 한데 조금 전 예제 보셨을 때 핵심은 멜트하고 피벗이었어요. 그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였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부가. 그러니까 이게 수업 단원에선 딱딱딱딱 나눠지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 이렇게 계속 넓혀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따로 구별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학습 내용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적치를 한꺼번에 포텐 터트리는 게 중간 프로젝트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요것 중에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 뽑겠어? 이거 다 할 줄 아는 사람 뽑겠어? 6개월간의 수업 내용은요. 그래도 취업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뽑은 엑기스만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앞에 거 적성에 잘 안 맞으니까 앞에 거 버려야지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진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얼른 시간 내서 앞에 좀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전에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적이 있다면 이거는 시간 내서 나중에 뒤에 보충해도 늦지 않는다는 뜻이었던 거지 거기를 완전히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확실하게 컨셉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요거까지 진행할 거예요. 요거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대로면은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늘 끝날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문제를 내놓은 게 문제 2번이 아닌데 문제를 내놓은 게 데이터 하나 줘놓고 문제를 거의 한 7, 8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숙제로 내면은 여러분들 오늘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깃에서 제가 연습 문제 지금 내렸고요. 이거는 내일 아침 1교시 땡 하면 제가 문제집 배포할 테니까 이제 오전 중에 해보시고 이제 오후에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실습 완성하시고 남은 시간은 각자 자기 오늘 수업 내용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 끌게요.